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캐스퍼 일렉트릭의 KNCAP 안전도 평가 결과가 공개가 되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안전도 평가가 공개가 된 건 좀 시간이 지나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이슈가 되지는 않아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가 된 건 2024년 12월 26일입니다. 그리고 캐스퍼 일렉트릭의 안전도 종합 등급은 3등급입니다. 다만 이 결과만 가지고 역시 경차는 안전도 등급이 낮구나 혹은 현대기아차의 안전도 등급이 낮구나 라는 생각을 바로 하시는 건 잘못된 거고, 그 이유를 천천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16년식 한국 GM의 스파크가 경차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87.7점의 안전도 종합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에 반해서 2017년식 기아 모닝은 안전도 종합 등급 점수 77.1점으로 3등급을 판정받았습니다. 이 점수와 등급을 세세하게 따져보면 각 연식마다 테스트 조건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16년식 GM 스파크의 경우에는 충돌 안전성에서 모닝에 있는 기둥 측면 충돌과 어린이 안전성 두 가지가 없습니다. 기아 모닝은 어린이 안전성이라는 항목이 추가가 되었는데 이 점수가 8점 만점에 5.7점을 받으면서 평균 점수가 낮아졌습니다. GM 스파크는 어린이 안전성 항목이 없죠. 덕분에 정면, 부분 충돌, 측면 충돌 등 다른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전체 평균 점수가 높아지면서 유리할 수 있죠.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3등급과 1등급 그리고 87.7점과 77.1점의 차이는 크다고 판단됩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기아 모닝은 통뼈 경차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경차도 안전성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어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시 한국 GM 스파크 대비 안전성 면에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로부터 8년이 흐른 2025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 GM의 스파크는 단종이 되었고요. 남아있는 건 현대기아차의 경차뿐입니다. 현대에서 캐스퍼라는 완전 신모델이 나왔지만 충돌 테스트 결과는 없습니다. 공개된 건 캐스퍼의 전기차인 캐스퍼 일렉트릭입니다. 이전에 차체 비교 영상에서 보셨듯이 프론트 필러나 센터 터널, 시트 크로스 멤버 등의 핫스탬핑을 더 폭넓게 쓰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KNCAP 안전도 종합 등급에 있어서는 3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핫스탬핑 적용 범위만으로 따져봤을 때 만약 캐스퍼 내연기관 모델의 충돌 안전성 테스트를 했다면 전기차보다 더 낮은 점수가 나온다고도 볼 수 있겠죠. 안전도 검사의 후방 충돌은 없는데 캐스퍼 일렉트릭은 앞쪽은 같은 프레임이고 뒤쪽은 길이가 연장된 다른 프레임을 쓴다는 것으로도 후방 충돌에서의 안전도 또한 캐스퍼 일렉트릭이 더 우위에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이 2016년식 한국 GM 스파크와 안전도 등급을 비교해 봤을 때 단순히 1등급과 3등급의 차이만 보고 현대차는 경차의 안전도 개선을 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는 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2016년 스파크 테스트 시에는 충돌 안전성은 정면 충돌, 부분 정면 충돌, 측면 충돌, 좌석 안전성 이렇게 네 가지만 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면, 차대차, 측면, 기둥, 원측면, 어린이, 좌석 이렇게 최소 7개 항목을 확인합니다. 보행자 안전성도 마찬가지로 스파크는 하나의 항목만 보지만 캐스퍼는 외부 통행자 충격, 비상제동장치, 보행자, 자전거, 야간 보행자 이렇게 각 상황이나 조건이 더 다양해졌고 각각에 대해서 다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반면 2016년에는 당시 기준은 보행자 안전 하나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였죠. 2018년 4월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도 평가와 관련하여 보도자료를 내놓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올해 자동차 안전도 평가는 실제 교통사고 상황을 분석하고 제작사의 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뒷좌석 승객과 어린이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후방 충돌로 인한 뒷좌석 승객의 목 부상을 경감할 수 있는 평가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뒤에서 다른 차가 추돌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기존에 시행하던 앞좌석 승객의 목 부상 경감 평가와 함께 모든 승객의 목상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사고 시 어린이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평가 기준을 강화한다. 충돌 사고 상황에서 성인보다 더 큰 부상이 우려되는 어린이의 상해치 평가 기준을 강화하여 아이를 둔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안전한 차량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요약해보자면 더 많은 상황과 조건에 대비해서 차량의 안전도를 평가할 수 있게 되었고 평가 기준을 강화했다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자동차 제조사에게 있어서 특히 크럼플 존이 가장 적은 경차에 있어서 가혹한 조건이라는 것은 누구나도 알만한 사실입니다. 이어서 2019년도부터 적용될 자동차 안전도 평가 중장기 계획에 대해 상세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운전자 등 탑승객의 보호 강화, 자전거 사용자 등 다양한 도로 이용자 보호, 첨단 안전장치를 통한 사고 예방 능력 제고 등을 위해 평가 차종 및 항목을 확대하고
종합등급 산정 기준을 강화하는 등 다차원적인 안전도 평가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운전자 등 탑승객 보호 강화를 위해 실제 사고 상황을 고려하여 측면 충돌 안전성 평가를 강화하고 2열 여성 탑승객 충돌 안전성 평가 및 차대차 충돌 시험을 신규 도입하는 등 차량 내 탑승객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평가를 다양하게 도입한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 차대차 충돌 시험이 신규 도입되면서 캐스퍼 안전도 평가의 점수를 크게 깎아먹는 요인이 되었죠. 또한 대차 무게 증가, 충돌 속도 증가도 눈에 띄는데요.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를 곱하는 것이고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입니다. 운동량의 변화량 공식을 통해서 충격량을 알아보면 71,500에서 84,000으로 17%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결코 적은 숫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어서 사고 예방 능력 제고를 위해 비상제동 장치 및 비상조향 장치의 평가를 다양화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 스파크를 평가하기 위한 안전도 기준과 현재의 캐스퍼 일렉트릭을 평가하는 기준은 완전히 같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등급만 가지고 캐스퍼는 안전하지 않은 차라고 보기엔 힘든 이유가 있는데요. 2024년에 평가된 최신 차량 10대 중에서 지프 랭글러는 5등급, 테슬라 모델 Y가 4등급으로 캐스퍼 일렉트릭보다 등급이 낮고 벤츠 GLB 250의 등급은 동일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등급만 가지고 안전도를 판단한다면 지프 랭글러, 테슬라 모델 Y가 캐스퍼 일렉트릭보다 안전하지 않은 차라고 이해하게 되는 셈인데 이 해석을 모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는 어려울 테니까 말이죠. 물론 GM이 스파크를 단종한 이유가 판매 부진과 수익성 악화가 주된 이유겠지만 경차 규격 내에서 이렇게 더 다양해지고 강화된 안전규정을 맞추기 힘들기 때문에 아무리 스파크라고 하더라도 1등급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도 내부적으로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경차는 치수 규제로 인해 크램플 존이 짧다는 것과 각종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센서와 전자장비를 패키징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구조적 한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제한적인 조건에서도 비록 3등급이지만 여전히 경차를 찾는 소비자들을 위해 스파크 단종 1년을 남긴 시점에서 캐스퍼라는 선택지를 추가해 줬습니다. 그리고 다마스 단종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소상공인이나 운송업 수요에 대비한 레이 1인승 밴, 캐스퍼 밴을 출시하는 등 경차가 수익성이 좋지 않다고 해서 단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한 모델이나 조수석까지 제거한 1인승 밴과 같은 바리에이션이 출시되었다는 점에서 소비자에게 선택지가 더 넓어지는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바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